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자동차와 바이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다뤄보면서 실린더가 하나인 단기통 엔진부터 3기통 엔진들까지 살펴봤는데,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4기통 엔진부터 6기통 엔진들까지 한 번에 싹 다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차가운 쇠부치일 뿐이지만 그 속은 정말 뜨거운 엔진들의 거의 모든 것 2탄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4기통, 저번 영상에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하는 행정과 엔진 원리에 대해 설명을 할 때 cc에 대한 언급을 깜빡해서 하지 못하고 넘어갔는데, 보통 cc가 높으면 출력이 높아 빠르다고만 생각을 하지 정확하게 cc가 엔진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c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을 해보자면, 가령 생맥주 500cc보다 1000cc 한 잔이 더 크고 비싸기에 바이크 역시도 cc가 높으면 괜히 기름통도 커 보이고 딱 봐도 기름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 그렇게 cc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cc는 기름통이 아닌 공기와 연료가 피스톤에 의해 압축과 폭발이 일어나던 연소실, 즉 실린더의 부피 단위를 표기하는 기호인 것인데, cc는 ml와 세제곱센티미터랑 같이 환산되는 기호이기에 1cc는 통상 1ml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1000cc가 넘어가는 바이크들을 우리들은 편하게 리터급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추가로 600cc의 배기량을 가진 단기통과 4기통의 바이크를 비교해보자면, 단기통은 하나의 실린더에서 600cc가 되어야 하니 당연히 실린더의 용량은 커지게 되고, 덕분에 낮은 RPM에서는 울컥거리며 높은 RPM에서는 진동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통이 아닌 4기통 엔진이라면 각각 150cc의 용량을 가진 4개의 실린더에서 피스톤이 운동을 하기에 저회전, 고회전 할 것 없이 고른 출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고회전 영역에서는 진동도 적고 높은 RPM을 쥐어짜면서도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기에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게다가 단기통과 달리 4기통 엔진을 가진 바이크들은 이렇게 배기음이 끊어짐 없이 멋진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튼 4기통 엔진은 두카티의 스트리트 파이터 V4, 파니갈레 V4, BMW S1000R 등 각 제조사들의 스포츠성을 강조한 레플리카나 슈퍼바이크, 그리고 고성능의 네이키드 모델들에 많이 탑재가 되는데, 이렇게 우수한 성능들 덕분에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을 거라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 4기통 엔진은 100년도 훨씬 전인 1905년에 패브릭 내셔널이라는 총기회사에서 FM4라는 모터사이클로 처음 등장하게 되었죠. 당시 가장 빠른 모터사이클로 등극하면서 4기통 엔진은 모터사이클의 고성능을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고, 이후 MV 아구스타, 질레라 등 다양한 제조사들이 직렬 4기통 엔진을 앞세워 레이스에서 우승도 차지했기에 4기통의 연구는 계속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69년 혼다는 4기통의 12750을 선보이면서 모터사이클에 혁신적인 바람을 일으켰고, 이 바이크 하나로 전 세계의 모터사이클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모터사이클이 아닌 4바퀴의 자동차에서는 가장 만만한 엔진이 4기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이크에 비해 차체가 큰 자동차들에게는 4기통 엔진이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4기통 엔진은 자동차에서 나름 작지만 많이 볼 수가 있고, 특히 터보까지 장착된 AMG A45나 벨로스터 N 같은 모델들은 충분한 마력도 뿜어낼 수 있기에 4기통 엔진들은 모터사이클과 자동차에서 정말 다재다능한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기통, 저번 영상에서 설명했듯 3기통 엔진이 흔치 않은 것처럼 홀수기통의 5기통 엔진도 나름 유니크한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역시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직렬 5기통 엔진은 크레용팝의 여튼 4기통에 비해 회전 질감이 우수한 대신 6기통보다는 부족한 5기통 엔진은 홀수기통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구동 및 배기음이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5기통 엔진을 최초로 자동차에 탑재했던 회사는 역시나 최초의 자동차를 만들었던 벤츠였고, 1974년부터 2006년까지 약 30여년간 G클래스와 E클래스 등 다양한 모델에 탑재를 하기도 했죠. 여담으로 쌍용 자동차의 무쏘에도 같은 5기통의 엔진이 탑재되면서 당시 엄청난 인기를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쌍용은 그 인기를 힘입어 엔진을 새로 설계해 렉스턴과 카이런에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추가로 최초의 5기통은 아니었지만 가장 임팩트가 컸던 회사는 바로 아우디였는데, 사실 아우디는 콰트로와 TDI 엔진, 알루미늄 차체 등 여러 기술로도 유명하지만 역사상 가장 강력한 5기통 엔진을 만든 회사이기도 합니다.
1978년 아우디는 A6의 전신 아우디 100에서 5기통의 자동차를 첫 등장시켰고 1985년에는 2.1L 5기통 엔진에 터보차저까지 달아 아우디 스포트 콰트로 S1이라는 차량을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이 차로 아우디는 WRC 그룹 B에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랠리 머신이 되기도 했는데 이런 기술로 아우디는 RS3와 TT-RS에 직렬 5기통 엔진을 탑재하면서 아직까지도 5기통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를 꾸준히 생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2.5L급에서 자주 보이던 5기통 엔진들은 볼보의 D5 엔진, 폭스바겐의 VR5 엔진 등 다양한 제조사에서 만들기도 했지만 현 시대에는 배출가스 문제와 같은 환경 규제도 강화가 되고 연비 문제로 작고 출력이 강한 2.0L의 4기통 엔진이 추가되면서 점점 없어지는 추세라고 하네요. 6기통 5기통과 달리 6기통 엔진은 바이크에도 있고 자동차에도 있는데 우선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혼다 골드윙이나 발키리 같은 모델에 탑재되는 수평대항의 6기통 엔진이 있고 BMW 같은 경우에는 BMW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실키6 엔진과 같은 방식의 직렬 6기통 엔진이 탑재된 K1600 모델이 있습니다. 당연히 기통수도 6개나 되기에 부드러운 엔진음은 기본이고 진짜 혼다의 골드윙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서 나는 소리와 정말 비슷할 정도죠. 물론 모터사이클에서 6기통은 토크와 출력이 엄청나기에 장거리 크루징과 스포츠 주행 모두 다 가능할 정도며 저속부터 고속까지 부드럽지만 끝없이 뻗어주는 매력이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골드윙, K1600 이런 모델들의 공통점은 엔진이 크니 바이크 크기도 커지게 되고 그래서 다루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있는데 특히나 뭐니뭐니 해도 비싼 금액대에 형성되어 있는 바이크이니만큼 천천히 단계를 밟아나가면서 업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자동차에서 6기통 엔진은 진짜 너무나도 많은데 대표적인 6기통 엔진으로는 과거부터 직렬 6기통 명가로 손꼽혀온 BMW의 실키6가 있고 스바루와 함께 유일하게 실린더가 좌우로 놓여진 수평대항 형식의 포르쉐 플랫6 엔진이 있죠. 물론 실키6나 플랫6 등 이 외에도 제네시스 3.3급 이상에 탑재되는 V6 람다 엔진과 닛산 GTR에 들어가는 VR 엔진 등 전 세계에 있는 6기통의 엔진들은 정말 많고 각 엔진들마다 다룰 내용들이 많기에 이번 영상에서는 다양한 회사들이 6기통 엔진을 만드는구나 라고만 생각한 다음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6기통 엔진은 4기통 엔진들보다 배기량이 높아 각 제조사들이 주로 고급 자동차나 성능이 좋은 스포츠카 또는 대형차와 상용 차량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특히 요즘 추세는 V형의 6기통 엔진들보다 상대적으로 진동과 소음이 적은 직렬 6기통 엔진이 환경 규제와 다양한 이유들로 여러 회사들의 선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실린더가 나란히 있어 엔진이 길다는 점 때문에 엔진룸의 방식과 차량의 실내 구조에서 V형의 6기통보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확실히 단점을 넘어설 장점들이 있기에 각 제조사들의 차세대 엔진으로 선택되는 것 같네요. 차가운 세부치일 뿐이지만 그 속은 정말 뜨거운 엔진들 2탄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영상에서는 8기통부터 10기통을 넘어 12기통까지 아우르는 엔진들의 거의 모든 것 마지막 편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